자, 이러한 도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아산시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 7곳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1위는 아산 도시기본계획 2040입니다. 자, 202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최신의 데이터들이 결집이 되어 있는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가운데에서 아산시가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자, 동지역이 있고 대부분이 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단위의 리 행정구역까지 종합적으로 이 발전 가능성 그리고 호재들에 대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산시의 지정학적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도를 보시면 이 천안시와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도시고요.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1호선 노선이 천안을 경유해서 이 아산시까지 들어간다는 점과 그리고 KTX 천안 아산역을 이 시계상 공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천안의 도심인 동지역이 이 아산시와의 경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산시의 동부 생활권은 사실상 천안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따라서 아산시는 천안시의 이점을 그대로 상속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위치적으로 봐도 충청남도에서 육지로 경기도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유일한 두 도시 중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최근 발표된 이 GTX C라인 2단계 연장 사업이 사실화되면 사실상 경기도권이 연장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조건은 이 늘어나는 아산시의 경제 규모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GRDP, 자, 충청남도에서 29조로 1위, 그리고 2위가 천안시. 자, 인구는 천안시가 더 많은데 GRDP는 아산시가 더 높습니다. 자, 천안 23조로 2위, 3위가 서산 17.5조. 자, 일단 천안보다 더 높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탕정지구가 더 확장이 되면 천안과의 GRDP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29조 GRDP면 28조인 서울 송파구보다 높고 경기도 안양, 부천, 안산 같은 웬만한 공업도시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실제로 이 아산시를 경기도권으로 가져오더라도 화성 74조, 성남 44조, 수원 36조, 평택 32조, 용인 30조 이렇게 5개의 이 도시를 제외하면 그 다음 순위인 6위권 수준이 돼서 상위권에 이 랭크가 되는 그런 수준의 도시인데, 특히 전체 산업구조를 보면 이 제조업이 전체 산업 매출의 84.5%를 차지하는 이 대표적인 공업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계속 추가로 설립되고 있는 이 경제산업단지의 영향과 이 도시 인프라가 계속 갖추어져 나가고 있는 이 현 상태에서 지속적인 토지가 상승과 이 건물의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인구를 살펴보면 이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된 1995년 인구 15.8만에서 매년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고 2004년부터 이 아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20만을 돌파했죠. 2016년 인구 30만 돌파, 2023년 기준 인구 34.6만이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앞서 언급한 대로 탕정 택지개발지구와 탕정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된다. 자, 40만 선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0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 인구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언급드린 대로 아산시는 천안과의 이 도심이 직접 맞닿아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두 도시가 사실상 하나로 거동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천안의 인구가 66만, 아산시가 35만인데 자, 두 개 시를 합하면 인구 100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구매력으로 봤을 때는 이 아산시와 천안시가 사실상 하나로 붙어 있는 점, 두 개 도시 인구를 합쳤을 때 100만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도시 구매력은 이 100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자, 따라서 천안과 아산은 특례시급 도시로 상정하고 분석을 진행하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하는 도시 공간 구조를 설정을 할 때 아산시는 두 가지 대안을 염두를 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개발 압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이 천안 아산역이 있죠. 자, 이곳의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온양 도심과 더해서 이 동측의 아산 신도시 도심의 듀얼 코어 구조로 도시 기본 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대안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도시 무게축이 사실상 동측으로 완전히 편중이 되어버리죠. 자, 그러면 서측에 앞으로 여러 가지
고속도로나 특히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계획, 자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한 이 순환철도 등을 건설할 때 지역에 대한 개발 당위성, 인프라 공급에 대한 당위성을 상실해버리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산은 동측은 동측대로 어차피 개발이 될 터이니 추가적인 도심 대신에 부도심을 3개를 골고루 두자. 자, 기존 온양도심을 주 도심으로 설정을 하고 둔포, 신창도고, 아산 신도시 이렇게 3곳을 부도심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1도심, 3부도심, 2지역 중심의 체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도시 중심지 위계가 상승한 지역인 둔포, 신창도고가 다른 거점지보다 개발 압력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먼저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도시 잠재력 평가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 잠재력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시구조 위계, 그리고 그 위계지상의 관계 설정 가운데 있는 이 개발축상 영향력, 자, 그리고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시가와 예정용지는 포괄 면적 개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별도로 생활권별 혹은 동별 이 시가와 예정용지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점 개발 사업 구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이 교통 인프라 계획, 신설 철도, 그리고 신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합 환승센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아산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표적인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GRDP 이 경제 규모도 상당히 높은 공업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단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은 전통적인 도심인 이 온양, 온천 지역 쪽은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지가 본 보고서상에는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이 아산 지역 내에서 발전 가능성,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그 순위를 7개를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도시 구조상의 위계 순위로 위계지와 거기에 속하는 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양 도심입니다. 온양 도심에 해당하는 동은 실옥동, 온천동, 권곡동, 모종동, 풍기동, 용화동, 방축동이 되겠습니다. 부도심 둔포, 둔포리, 송용리, 운교리, 석곡리. 자, 신창 도구 부도심, 행목리, 남성리, 가곡리, 신성리. 자, 신도시 부도심입니다. 장제리, 휴대리, 세교리, 매곡리, 갈산리, 인주 지역 중심, 걸매리, 밀두리, 문방리, 관암리, 송악 지역 중심, 평촌리, 외암리, 역촌리. 자, 이렇게 도시 거점이 분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산 신도시의 이 거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시계 경계를 맞닿고 있는 이 천안시의 도심과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도심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탕정면 동산리입니다. 이 동산리 부분은 별도의 도시 거점에 관한 가점을 부과합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천안시 도심 내에 포함이 될 정도로 행정지역상으로는 아산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천안의 도심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도시위계는 온양도심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부도심인 둔포, 신창, 도고, 아산 신도시 이렇게 3곳이 다음 순위, 그리고 나머지 2개 지역 중심인 인주, 송악이 3번째 위계 순위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발축상의 영향력입니다. 자, 아산시의 개발축은 주축만 있고요. 부축은 사실상 이 환상형으로 둘러놓긴 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축은 고려를 하지 않고요. 주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발전축은 세로축으로 2축, 그리고 이 동서방향에 가로축이 1축이 있습니다. 자, 세로 발전축 1번, 이 서부 내륙고속도로 서해선과 일치하는 축이고요. 자, 해당 축상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지역 중심 인주입니다. 자, 두 번째 가로축은 KTX SRT 그리고 국도 43호선에 연계가 되어 있는 축이고요. 자, 해당 축상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부도심 둔포 그리고 부도심 신도시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로축상입니다. 주발전축 당진 천안고속도로를 연계해서 놓여 있는 축이고요. 해당 축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점은 온양도심 그리고 부도심인 신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 발전축상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중심 인주, 부도심 둔포, 부도심 신도시, 그리고 온양 도심 이렇게 4개 지역이 개발축상의 사실상의 핵심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2개의 발전축이 크로스가 되고 있는 지점이 이 신도시 부도심입니다. KTX 천안아산역 부근이죠. 그래서 발전축상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이 부도심인 이 신도시 지역이 가장 포텐셜이 높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구 배분 계획이고요. 인구 배분 계획은 이 지역별로 구분하지는 않고 생활권별로 전체적인 점수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자, 인구 배분 계획의 기준은 기존 2020년 대비 2040년까지의 인구 증가 계획이고요. 자, 인구 증가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다 제외를 하고 추계 인구상 사회적 증가,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유입이 예상되는 인구들에 대한 총량, 그러니까 총 증가 인구와 그리고 인구 증가율,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인구 배분 계획이 가장 높게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북부 생활권. 자, 20년간 계획 증가 인구가 29,217명, 증가율 203.3%이기 때문에 전체 생활권 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북부 생활권의 거점은 둔포 부도심이죠. 자, 북부 생활권의 리 단위는 너무 많기 때문에 면 단위로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포면, 영인면, 그리고 인주면, 북부 생활권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인구 증가 계획이 높게 잡혀 있는 곳은 이 중앙 생활권입니다. 자, 20년간 인구 증가 계획 13,670명, 자, 인구 증가율 118.9%로 두 번째로 높은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지역은 온양동 지역, 그리고 염치읍, 신창면, 자,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서남 생활권과 동부 생활권은 사회적인 인구 증가 계획은 0명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로 인한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다음은 중점 개발 사업 구역입니다. 먼저 첫 번째 탕정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탕정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은 동부 생활권의 부도심에 속하는 매곡리, 탕정면 동산리, 호산리, 음봉면 덕지리. 자, 그 다음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해당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매곡리, 동산리, 호산리. 자, 이렇게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점 개발 사업은 이렇게 탕정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두 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통 인프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지방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이 도시철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신설 고속도로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이제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신설 예정 도시철도 서해선이 있죠. 서해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산시에 직접적으로 설치되는 역은 인주역 하나 있습니다. 자, 인주역의 혜택을 보는 지역은 이 도시철도에서부터 도보상 거리, 도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리, 그리고 조금 더 이 차량을 이용해서 가더라도 근처에 환승할 수 있는 정도의 이 거리를 반경 2km 정도로 받습니다. 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신창면, 신곡리, 자, 인주 지역 중심의 문방리, 관암리, 대읍리,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자, 선장면, 신문리, 채신원리, 홍곤리. 자, 이 가운데에서 금성리와 해암리는 직접적으로 역을 물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GTX C라인이죠. 최근에 발표된 이 GTX C라인 연장선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천안역까지 연장이 되고, 그리고 천안역에서 천안 아산역, 현재 아산역이죠. 아산역까지 연장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죠. 자, 아산역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된 지역 장제리, 휴대리, 세교리, 매곡리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직접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장제리가 가장 포텐셜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장항선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 남측의 장항선 그리고 북측까지 아산만을 거쳐서 철도를 연결하는 거대한 순환선에 대한 조성 사업이고요. 자, 이 철도 사업은 기존에 있던 이 장항선에 있는 역들의 이용객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건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고 온천역, 신창역, 온양 온천역, 배방역, 탕정역, 천안 아산역, 자, 이렇게 6개의 역사와 물려있는 지역들이 해당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는 지역은 도심의 칠옥동, 온천동, 권곡동, 모종동, 풍기동, 용화동, 방축동, 득산동, 기산동, 점양동, 자, 신창도구 부도심의 행목리, 읍내리, 창암리, 황산리, 도고면, 신원리, 신통리, 기곡리, 향산리, 금산리, 효자리, 시전리, 신유리, 석당리, 신도시 부도심, 장제리, 휴대
휴대리, 세교리, 매곡리, 갈산리, 배방읍, 북수리, 구령리, 공수리, 탕정면, 호산리, 인주면, 신성리. 자, 그 다음에 천안 아산 간 셔틀 전동열차가 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사이에 인구 유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신창에서부터 천안까지 왕복하는 그런 셔틀 전동열차입니다. 해당 역사는 신창역, 온양, 온천역, 배방역, 아산역이 되겠고요. 해당 열차의 혜택을 받는 지역은 실옥동, 온천동, 공곡동, 모종동, 풍기동, 용화동, 방축동, 득산동, 기산동, 점영동, 읍내리, 창암리, 황산리, 행목리, 장제리, 휴대리, 세교리, 매곡리, 갈산리, 북수리, 구령리, 공수리, 호산리. 그 다음은 아산형 순환철도입니다. 자, 요거는 이 아산만 순환철도 안쪽으로 해서 천안의 성완, 그리고 둔포, 아산항역, 인주역까지 철도로 연결을 하고 기존의 장항선을 이용한 아산시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가 되겠습니다. 둔포역 그리고 아산항역이 신설되고요. 인주역은 서해선 인주역을 그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계 역사의 영역 안에 포함되는 지역, 부도심 둔포의 둔포리, 송용리, 운교리, 석곡리. 자, 그 가운데 둔포리가 직접적인 영역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둔포면 시포리, 운용리, 관대리, 인주 지역 중심의 걸메리, 걸메리가 가장 강한 영향력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밀두리, 문방리, 관암리, 모원리, 공세리, 신성리, 냉정리, 대읍리,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신창면, 신곡리, 선장면, 신문리, 최신원리, 홍곤리. 자, 그 다음에 광역철도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죠. 물론 기존 장항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항선 노선의 강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 혜택을 받는 지역은 이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사업과 동일한 역사가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설 고속도로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당진 청주 고속도로와 익산 평택 고속도로가 만나는 이 분기점인 인주 IC가 있습니다. 자, 인주 IC 분기점은 이 냉정리에 설치가 될 계획 가운데 있고요. 당연히 냉정리가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고, 자, 역시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염치읍, 산양리, 영인면, 월선리, 신현리, 인주면, 밀두리, 관암리, 신성리, 도흥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서부내륙고속도로 이 신창 IC가 있죠. 신창 분기점은 이 가내리 그리고 신동리 사이에 있습니다. 가내교차로 인근에 설치되는 것으로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신창면, 신곡리, 가내리, 가덕리, 궁화리. 자, 이 가운데에서 가내리가 가장 큰 영향력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장면, 홍곤리, 대흥리, 신동리, 선창리, 죽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합 환승센터가 있죠. 현재 KTX 천안 아산역 광역복합 환승센터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신도시 부도심인 장제리, 휴대리, 세교리, 매곡리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직접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인 장제리가 가장 큰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신설교통 인프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신도시 부도심의 장제리, 두 번째는 역시 신도시 부도심의 매곡리, 이렇게 두 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호재로 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호재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아산 염치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자, 38만 제곱미터 규모고요. 1416억 원의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산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아산 염치 일반 산단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는 지역은 서원리, 음봉면, 신수리. 자, 두 번째 탕정테크노 일반 산단입니다. 68만 5천 제곱미터, 3,951억 원의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자, 염치읍, 방현리, 대동리, 탕정면, 용두리, 명암리, 자, 음봉면, 동천리, 송촌리, 동암리,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2 일반 산단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죠. 아산시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9만 5천 제곱미터, 투자 규모 1조 4,556억 원입니다.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염치읍, 대동리, 백암리, 신도시 부도심의 장제리, 휴대리, 세교리, 매곡리, 갈산리, 배방읍, 구령리, 탕정면, 용두리, 명암리, 동산리, 호산리, 음봉면, 동암리, 덕지리. 자, 아산 디지털 일반 산단입니다. 8만 7천 제곱미터, 320억 원의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산단입니다.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둔포면, 신양리, 봉제리, 음봉면, 신휴리, 쌍용리, 소동리, 신정리, 원남리, 삼거리, 송촌리, 동암리. 자, 인주 일반 산단 309입니다. 181만 6천 제곱미터, 투자 규모 5,983억 원.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인주 지역 중심의 걸메리, 밀두리, 문방리, 관암리, 그리고 서북부 신규 개발 사업 추진이 있죠. 아산항 개발 사업입니다.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인주 지역 중심의 걸메리, 밀두리, 음봉 일반
산단, 자, 41만 9천 제곱미터, 자, 은복면 동암리, 올랑리, 덕지리, 자, 마지막으로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45만 제곱미터, 투자규모 1358억 원. 자, 해당 단지는 이 확장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은복면 산동리. 자, 이번에는 물류센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주역 인근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영향을 받는 지역 신창면 신곡리, 인주면 대음리, 금성리, 해암리, 도홍리, 문방리, 관암리, 선장면 신문리, 최신원리, 홍곤리. 자, 이러한 도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아산시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 7곳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1위는 신도시 부도심의 장제리. 도시 위계사항은 두 번째 위계죠. 부도심에 속해 있습니다. 개발 축상의 영향력으로는 KTX, SRT, 국도 43호선 발전축과 그리고 당진 천안 고속도로 발전축 두 개 축이 유일하게 크로스되는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설 예정 교통 인프라, 먼저 철도는 GTX C라인 연장 사업인 이 아산역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사업, 천안 아산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역시 천안 아산간 셔틀 전동열차 똑같습니다. 이 아산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기존 장항선 노선의 강화, 역시 아산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 복합 환승센터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신설 산단은 탕정 디스플레이 2 일반 산단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점들에 대한 합산값을 종합해 보면 이 장제리가 가장 개발 압력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잠재력 2위는 역시 신도시 부도심에 속하는 매곡리. 도시구조 위계상으로는 역시 부도심에 속하고요. 두 개의 발전축이 크로스되는 지점 가운데 역시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산시의 중점개발 사업구역인 탕정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신설교통 인프라, GTX C라인 연장 사업, 자,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사업, 천안 아산간 셔틀 전동열차 사업,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자, 이렇게 4개의 신설 철도 영향을 받고요. 자, 역시 복합 환승센터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탕정 디스플레이 2 일반 산단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가점에 대한 항목이 거의 유사하죠. 장제리하고 거의 똑같은데, 장제리보다 순위가 밀린 이유는 장제리 쪽보다 해당 핵심 거점 사업의 센터 위치, 거리상의 위치가 조금 더 장제리가 가깝기 때문에 장제리가 1위, 그리고 2위가 매곡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위는 자, 역시 신도시 부도심의 휴대리, 세교리. 자, 도시구조 위계상 신도시 부도심, 그러니까 부도심에 속하고요. 자, 역시 두 개의 발전축이 크로스되는 지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 신설 도시철도 인프라도 같습니다. 자, GTX C라인, 아산만 순환철도, 천안 아산간 셔틀 전동열차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역시 복합환승센터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똑같은데 여기도 결국은 이제 KTX 천안 아산역과의 거리, 그리고 기존 철도 역사와의 거리, 동서횡단철도로 활용되는 장항선까지의 거리 등이 고려되었을 때 3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4위부터는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4위는 인주 지역 중심의 관암리, 도시구조 위계상 지역 중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서부 내륙고속도로 서해선 축의 개발 주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배분 계획상 가장 높은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서해선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아산형 순환철도, 성안, 둔포, 아산항역, 인주역을 거치는 이 아산형 순환철도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고, 당진 청주고속도로, 익산 평택 고속도로가 만나는 이 인주 IC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죠. 자, 신설산업단지, 인주 일반산단, 그리고 인주역 인근 물류센터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순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순위는 인주 지역 중심의 밀두리, 문방리 두 지역 모두 이 지역 중심에 포함되어 있죠. 세 번째 위계입니다. 자, 서부 내륙고속도로 서해선 축의 이 개발 주축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인구 증가 계획상 가장 높은 포텐셜을 가진 지역이고, 문방리 같은 경우는 서해선 인주역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밀두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산형 순환
순환철도 영향권 안에 두 지역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밀두리 같은 경우는 당진 청주고속도로, 익산 평택고속도로가 만나는 이 분기점인 인주 IC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밀두리 같은 경우는 인주 일반산단 그리고 서북부 신규개발사업 추진, 아산항 개발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문방리 같은 경우는 인주 일반산단 그리고 인주역 인근 물류센터에 영향을 받는 지역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위. 자, 그리고 6위는 인주 지역 중심의 걸메리, 세 번째 도시 위계인 지역 중심에 포함되어 있고요. 서부 내륙고속도로 서해선축의 개발 주축에 포함되어 있고, 자, 역시 인구 증가 계획상 가장 높은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산형 순환철도 사업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인주 일반산단 그리고 서북부 신규 개발 사업, 자, 아산항 개발 사업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마지막 7위는 신도시 부도심의 갈산리입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두 번째 위계인 부도심에 속해 있고요. 두 개의 개발 주축이 크로스되는 지점 가운데 역시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아산만 순환철도, 자, 천안 아산 간 셔틀 전동열차,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2 일반 산단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순위가 7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도심인 신도시, KTX 아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인프라 요소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의 개발 압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상대적으로 지역 위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 이 인주 지역 중심 쪽에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